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의 경제보복을 두 차례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적극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일본 측에 화가 나서였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일본에 적지 않은 타격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아사히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아에라에서 외무성을 빼고 달리기 시작한 아베 정권의 싸움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한국의 두 차례 경제보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무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일 및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월 1일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재했는데 그 당시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까지도 세계 품목이 무엇인지 통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있었으면 더 잘 대처했을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일본은 당연히 했어야 할 외교 채널도 움직이지 않았고 동맹국인 미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아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몹시 분개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일본 외무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예측하고 미국 국무부에 접촉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월 30일 한일 양국의 분쟁을 일시 정지하는 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는데요. 미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8월 2일 단행된다는 백색 국가 제외 정보를 입수하고 방콕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선수를 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중재에 나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움직임의 배경은 일본 외무성이 미 국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을 카운터 파트너로 요청하면 사태를 바꿀 수 있다는 조언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었듯이 총리실에서 외무성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월 말 극비리에 일본에 파견되어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 국장과 담판을 지으려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은 외무성을 제외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 중 한 사람은 참의원 선거 목적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실제로 수출 규제에 대해 타당하다라고 대답한 여론이 56%에 달하자 자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은 경선에서 이렇게 뜨겁게 응원된 적은 처음이다. 이래서 한국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미국의 중재를 거절한 아베 정권이 일본의 경제와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일본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